얼마나? 25년에 TSMC하고 삼성전자가 인원화 제품 나오거든요. 네. 그때 증검 선부가 붙는 거예요. 근데 주춤하면은 빨리 들어가야 돼요. 큰 그림은 올 가을에 9월 달이 변곡점이다. 네.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그 모바일 혁명, 네. 클라우드 혁명 그때 네. 주가가 한번 퀀텀 점프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레벨업을 했잖아요. 그것처럼 약간 비견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 이상일 수도 있어요. 그 이상이요? 이상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 모바일 컴퓨팅은 개수는 좀 많아요. 한 12억 개 됐잖아요. 휴대폰이요. 네. 12억 개인데 메모리가 지금 평균 한 10GB 되잖아요. 근데 자동차는요. 한 1억 개 되죠. 1억 개가 안 네. 되죠. 10분의 1밖에 안 되는데 메모리는 12GB가 아니고 몇백 기가, 몇 테라바이트가 되기 때문에 네. 곱하기 하면은 한 5년, 10년 뒤에는 당연히 와. 자동차나 이 AI 쪽이 일반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메모리보다는 훨씬 많은 업사이드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업사이드가 훨씬 크다라고 드릴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말씀드릴 게 메모리가 이렇게 좋은데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보다는 뒤졌잖아요. 네. 약간 HBM에서는. 규모는 일반 D램에서는 마켓이지만 삼성전자가 절치부심 계속하고 있는 게 뭐죠? 파운드리가 한다 하고 이재용 있을 때부터 몇 년 됐죠. 1등 하겠다 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지금까지는 소파는 마켓시어는 더 벌어졌거든요. 삼성전자는 18% 하던 게 마켓시어 15% 떨어졌고, 네. TSMC는 50% 초반이 50% 후반까지 해서 1등이 57%고 2등이 한 15%잖아요. 그럼 거의 4배, 3배 늘어났잖아요. 1, 2등이 이렇게 벌어져 있으면은 이 정도 차이는요. 1등이 큰 실수를 하지 않으면은 바뀌기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요? 네. 1등이 큰 실수를 해야 돼요. 우리 삼성이 D램에서 1등이잖아요. 삼성이 지금 50% 가까이 되고 하이닉스하고 그렇구나. 마이크론이 25, 마이크론이 23, 마이크론하고 하이닉스 합해서 삼성보다 좀 못하거든요. 네. 그래도 마켓시어가 20% 차잖아요. 네. 그것도 몇십 년 동안 안 깨지는데 아. 이거 57%하고 15% 이 차이를 어떻게 메꿔줄 수 있어요? 아. 단순히 계산식으로는 그런데 단순히 계산식으로 마켓시어 벌어서 안 따는데 이게 아니고 메모리하고 파운드리하고 다른 거는 파운드리는 고객들이 너무 많아요. 네. 옛날에 메모리는요. 예전에 IBM 뭐 여러 가지 반도체 컴퓨터 쓰는 컴팩, 디지털, 델 이런 컴퓨터 업체들, 레노바 이런 업체들 하면 대충 한 15개 업체 하면은 수요의 거의 70% 가져가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조그만 거 합해서 가져가는 건데 이 TSMC의 고객은 지금은 더 늘었겠는데 예전에 300개, 400개. 커스터머가 300~400개. 줄 섰네요. 네. 그러니까 그 커스터머의 그 리퀘어먼트를 다 세밀하게 맞추는 그 30년간의 역사이기 때문에 단순히 삼성전자가 돈을 투자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제목이 이렇게 달았어요. 네. 삼성의 파운드리는 TSM 격차가 TSMC 1등이 주춤할 때가 있을 거예요. 아, 지금이 아니구나. 지금일 수도 있어요. 지금일 우리가 수도 정확히 모르는 거죠. 있어요. 삼성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 주춤하는 게 포착됐을 때 반드시 움켜잡아야 된다. 그게 얘기하는 TSMC 삼성전자의 3나노에서의 갭을. 3나노. 갭이 있거든요. 네. 3나노에서는 한 1년 차가 난다고 삼성 내부로도 그렇게 얘기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4나노까지는 2년, 5나노 이상은 갭이 컸는데 좀 좁혀지고 있는데 네. 2나노, 2나노가 공교롭게 같이 나와요. 언제? 2025년에. 네. 25년에 TSMC하고 삼성전자가 인원화 제품 나오거든요. 네. 그때 증검 선부가 붙는 거예요. 근데 주춤하면은 빨리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근데 거기에 가장 큰 것이 누군가요? 엔비디아, AMD 또는 테슬라 이런 빅테크가 다 붙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미국에 가서 테네시 어딘가 미국 공장 짓는 거 내년 말에 나온다 하잖아요. 미국 공장 삼성 짓는 건 메모리가 아니거든요. 파운더리거든요. 네. 커스터머들 빅테크에 붙어 있으면서 그렇게 해야지 TSMC가 승부를 하겠다. 미세 공정을 빨리빨리 4, 3나노를 수율을 높이는 게 중요해요. 지금 많이 돌아왔다 합니다. 삼성전자의 수율이 한 60% 정도까지 올랐다 갔다 하는데 5나노 정도인가 그렇게 됐다 하는데 TSMC는 거기서 한 80%니까 조금 갭이 아직 있는데 요것이 이제 5나노, 4나노 다음에 3나노 아직 뒤에 3나노에서 TSMC가 좀 주춤하는 것을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4나노에서는 2년 차, 3나노에서는 1년 차. 최근에 TSMC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수율이 빨리 안 오르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이게 사실이면 우리가 좀 기회를 잡아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지 TSMC가 원래 5나노가 웨이퍼당 한 16,000불 받거든요. 네. 단가를. 3나노 얘네들이 이제 나오니까 한 2만 불 정도로 하려고 했는데 애플
그 우리 나오는 그 15 애플이요. 거기에 17,000불을 깎아줬다는 얘기가 있어요. 수율이 잘 안 나와서. 그래요. 네. 그래서 이 17,000불도 한 70% 수율이 돼야지 17,000불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물론 5나노보다 높긴 하지만 이게 코스트가 많이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TSMC가도 3나노 그 전환이 아주 편안하게 되고 있지는 않은 것 그렇구나. 같다. 그런 얘기가 좀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런 게 기회일 수도 있는 거죠. 네. 삼성은 그런 거 어떠냐? 삼성이 그래서 이번에 실적 발표될 때 감사도 중요하고 HBM하고 삼성이 하이닉스가 앞서니 이런 얘기도 중요하지만 파운드를 조금 더 구체적인 퀄리티 있는 코멘트가 나오길 바라는 거죠. 네. 이런 측면에서. 근데 얼마 전에 삼성전자가 6월 하순인가 파운드리 포럼이라고 매년 하는 게 있거든요. 거기서 힌트 몇 개 준 게 네. 있어서 삼성전자가 좀 기대가 없는 건 아니에요. 좀 빨리 열린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포럼이. 네, 좀 빨리 열렸죠. 네. 하여튼 여기 보시면 TSMC도 지금 3나노 열심히 하고 있는데 TSMC 3나노 나온 거 첫 번째 버전도 좋긴 좋은데 그 설계하는 반도체 업체들이 TSM 3나노가 너무 비싸. 아까 2만 불 이렇게 하려고 그랬잖아요. 아, 비싸. 3나노 너무 비싼데 그거 그렇게 복잡하게 하지 말고 뭐 레이어를 층을 25개 하지 말고 좀 낮춰. 적게 하고 대신에 파워를 줄이고 면적을 좀 커도 괜찮아. 코스트가 중요해.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N3 E 버전을 TSMC 받아가려 한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네. 그러니까 3나노에서 뭔가 허들이 있는 거예요. 네. 어쨌든 삼성도 나오는 2나노 25년에 붙여보자. 왜냐하면 삼성도 6월 달에 2나노 로드맵을 공급했거든요. 25년을 기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중요하니까 갖고 계신 분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삼성전자 8만 원 올해 가능. 9만 원은 가능한데 제가 봤을 때는 내년도. 하이닉스 13만 원 1차 목표 되고 삼성전자 8만 원 같은 격하고 내년도에 15만 원 그러면 9만 원 이렇게 목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건데 저도 이제 정확히 발표가 있어야 되니까 8만 원 13만 원까지는 가시죠. 이렇게 보십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엔비디아가 꺾이지 않은 한 꺾인다는 게 하루에 뭐 3% 5% 갖고 하면 안 되고요. 한 10% 이상 하락하는 게 없다면 있더라도 짧으면 관계없다. 이런 얘기고요.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9만 원 15만 원을 가려면은 내년 전망이 엄청 좋아야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내년 전망이면 잘 안 듣겠죠. 사람들이. 네, 그렇겠죠. 근데 10월 정도 되면은 나오는데. 네. 그래서 아마도 내년 전망이 업데이트 되는 내년도 초반 대기 실적으로 확인되기 전에 미리 선행적으로 주가는 미리 간다. 네. 주식은 사놔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군요. 이게 앞에가 엔비디아, 삼성 하이닉스 이렇게 흐름이 유지돼야지 소부장제가 가는데 한국 사람들 급해요. 다 샀어요. 지금 너무 좋아요. 넘어갔어요. 그럼 뭐 저기 여기 제가 안 적었습니다만 뭐 한미 반도체나 뭐 대덕전자나 뭐 이수페타시스나 다 많이 오른 것 같아요. 예. 근데 그 정도가 아니더라도 제가 했던 거 종목도 이게 한 달 전에 제가 썼던 건데 동진 세미케, 이게 포토 리지스트, 이게 노광 장비에 들어가는 거, SNS 테크, EUV 할 때 마스크, 하나마이크론, 후공정, 하이닉스, 아스플로 이거는 배관 설비하는 거, 월덱스, GST 이런 게 있는데 요거는 좀 조용히 가고 이 앞에 있는 세 가지가 가장 크게 갔죠. 애널리스트들 목표 주가는 이미 틀렸거나 틀린 게 아니지 이미 넘어섰거나 육박하고 있는 거라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 있지만 이런 종목들 뭔지 아세요? 커버가 잘 안 되는 주식이야. 아, 그래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변화할 때는 애널리스트들이 커버를 잘 못해요. 왜 그런 거예요? 잘 모르니까.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애널리스트가 줄었어요. 저도 그만뒀고. 그래. 아니, 커버가 안 돼요. 왜? 회사가, 첫 번째는 정확히 말하면 회사가 그렇게 오픈마인드가 아닌 회사들이 그래요. 오픈마인드가 덜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기네 기술에서 너무 잘하는 자부심이 높아요. 여기 앞에는 두 개가 그래요. 이 앞에 두 개. 그렇구나. 커버가 잘 안 돼요. 근데 그런 주식이 가요. 근데 가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끔 무슨 그걸 잘 봐야 돼. 목표 주가 보지 말고 그 밑 내용을 잘 보셔야 잘 돼요. 봐야 되는군요. 아니면 그런 거 설명해주는 애널리스트가 생겼습니다. 저같이 유튜브에서 그걸 잘 들으시면 옛날부터 얘기했거든요. 네. 근데 얘기하고도 20% 올랐거든. 이거 하고도 30% 올랐거든요. 지금 4만 원 되고 그렇게 보고 요거는 커버 안 되는 거 아닌데 이거는 지금은 대충 다 온 것 같긴 한데 아스플로 같이 커버 덜 되는 이 주식도 괜찮고요. 네.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삼성 하이닉스가 무너지면 같이 무너진다. 무너진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HBM 얘기했고, 엔비디아 얘기했고, TSMC 파운드 삼성전자 얘기했죠. 근데 이제 반도체 쓰임새가 아까 우리 서버를 얘기했죠.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 서버가 거의 40% 차지해요. 그리고 앞전에 말씀하신 모바일 혁명. 네. 모바일 비중이 한 30% 초반 됩니다. 네. 근데 원래는 모바일이 좀 잘 팔릴 때는 네. 서버랑 비슷하게 40이었어요. 근데 요즘에 휴대폰이 잘 안 팔리잖아요. 안 팔리죠. 애플 거 빼고 중국 게 안 팔려서 맞아요. 비중이 좀 줄었어요. 그러니까 40대 32% 되고 나머지가 그래픽, 게임이라든지 다른 용도라든지 뭐 여러 가지 거 PC 일반 PC도 한 10% 있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가 또 있을까? 아까 AI에서
아까 챗GPT가 아니고 자율주행 창업은 네. 레벨이 달라진다고 했잖아요. 네. 그럼 계산이 잘 안 돼요. 자동차 시장이 엄청나고 메모리가 뭐 몇십 테라바이트 될 수 있으니까. 근데 그 중간 다리에서 뭐가 나왔냐면은 비전 프로가 나왔어요. 아, 그 메타버스. 비전 프로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데 아. 결론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업사이드는 크지 않아요. 아, 단기는. 아직 피해가 작은 건가요? 그러니까 비전 프로가 음. 한 1000만 개, 2000만 대 팔면 전 달라질 건데 네. 이거 요즘에 한 100만 대 뭐 생산하다 10만 대, 20만 대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잠재력은 큰데 클 수 있는데 단기적으로 반도체 업사이드는 제한적이다. 근데 아실 필요는 있어요. 비전 프로 자체에 대해서. 네. 비전 프로 500만 원 어떻게 사시겠어요? 비싼 것 같아요. 비싼 거 같아요. 네. 한 300만 원이면 집에서 갖다 놓고 네. 혼자서 즐기시겠어요? 네. 모르겠습니다. 아니 500만 원이 40% 깎아주는 거야. 아주 한 100만 원 되면 좋겠네요. 아. 휴대폰 가격으로. 거 봐요. 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업사이드가 네. 없죠. 하지만 업사이드가 있을 수 있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게 와우 했습니까? 와우, 저는 조금 아직은. 가격 때문에? 네, 가격 때문에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가격 말고 가격 보지 말고. 아, 그럼 가격 와우, 누가 그렇죠. 사준다 하고. 네. 이건 어떠세요? 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예. 이게 혁신적인 제품이냐 어. 어떤 수요를 끌어당기냐 할 때는 한 몇 가지 기준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10년 전부터 5가지가 있어요. 5가지인데 하나는 탈락했어요. 사람들이 그거는 기준을 안 쓰더라고. 탈락한 건 뭘까요? 프라이버시. 프라이버시를 존중해주는 그런 제품이냐 서비스냐라는 게 중요할 거라고 10년 전에 제가 생각했거든요. 네. 근데 10년 동안 아무도 프라이버시 신경 안 써요. 그래서 프라이버시가 혁신의 기준인 걸 탈락하고 네. 나머지는 살아있는 거 4개. 가장 중요한 건 한 50%가 와우예요. 아, 와우. 이 와우는 가격이 얼마든 간에 자기 집 팔지 않는 한 그 정도가 아니나 웬만하면 살려는 사람이 꼭 있어요. 테슬라 초기 때 나왔을 그렇죠. 때 그런 것처럼. 그럼 일단 와우는 혁신의 기준에 첫 번째 들어가요. 근데 보급되는 속도. 그러니까 이제 그런 와우만 즐기는 이노베이터 혁신적인 사람 말고 그 다음 단계 들어가면서 펴질 수 있어야지 번질 수 있어야지 그 제품이 올라가잖아요. 그거의 기준은 몇 가지 있습니다. 3가지가 있는데요. 편리해야 돼요. 아, 편리해야 돼. 새로운 제품 맞았는데 와우는 했는데 뭔가 불편해. 안겨. 예를 들어 무겁다. 뭐 있잖아요. 그런 게 불편한 게 조금 불편한 게 아니고 F학점이다. 어지럽다 막 이런. 그러면 이제 그게 참을지 못할 정도면 이거는 와우가 아무리 높아도 보급 속도를 늦는다는 거죠. 그다음 보급 속도를 높이는 건 뭐냐면은 사람들의 심리가 맛있어. 이게 무슨 효과 있는데 누구한테 보여주고 인정받아야지 그 제품이 팔려요. 그래서 냉장고나 세탁기나 집에 있는 전자레인지는 과시가 안 되잖아요. 그 혁신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그 신경 써봤자. 이거 신경 안 쓰죠. 냉장고 세탁기. 색깔이나 바꾸고 뭐 약간. 그게 안 되는 거죠. 근데 테레비만 보더라도 조금 사람들이 오면은 보여줄 수 있잖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죠? 돌아다녀야죠. 그 모빌리티가 중요해요. 돌아다니 휴대폰, 에어팟, 뭐 이렇게 이어폰도 돌아다니 보여주거든. 제 귀 속에 뭐야? 보여지도 않는 게 보여지네? 진짜 안 보이면 귀 속에 처박혀갖고 안 보이면 그러면 과시가 안 돼요. 이렇게 보이니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모빌리티가 되면서 과시성이 있어야 된다. 너무 불편하면 안 된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가격대가 어느 정도는 하이 레벨 조금 내려가는 게 필요하다는 건데 이게 다 갖춰졌다고 인정을 받았다면 주가는 이미 한 10배로 올라가겠죠. 요거 잠깐 요거에서 테슬라 이번에 그 중국 배터리 탑재해서 네네. 한 이틀 전에 나왔더니 2만 대 이상 사전 계약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이거 와우 다 충족한 것 같은데요. 그래요? 네, 2만 대 이상 했대요. 가격이 얼마인데요? 가격이 우리나라 돈으로 5천만 원, 4천만 원 후반에서 5천만 원. 그러면 아주 비싸지 않네. 엄청 싼 거죠. 5,999만 원이니까 그게 원래 7, 8천만 원 했던 차니까. 성능이나 무슨 디자인이나 뭐 불편함은 없으시죠? 거의 디자인은 비슷하고 배터리가 LFP예요? 네, LFP로 중국산 LFP로 해서 조금밖에 안 가는데 이제 워낙 싸니까 요 생각이 딱 요 4가지 기준을 충족한 것 같은데요. 그러네. 지금 유튜버들은 난리 났어요. 그러면 가는 거예요. 네. 근데 그 LFP니까 우리 거랑 관계없네. 맞아요. 좀 그렇죠. 상하이에서 만들어서 온다고. 그렇죠. 네. 우리 건 안 들어가고. 우리 관계 없는 거예요. 네, 근데 테슬라 이제 주가는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죠. 그럴 것 같아요. 테슬라는 이래서 좋습니다. 어쨌든 이게 좋은 얘기세요. 와우하고 편하고 과시하고 대중은 다 따지면 간다. 그리고 그 대가좀 수식을 하면 돼요.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처음에 포인트가 100명 중에서 2.5%를 넘어가게 하면은 이게 갖춰졌다라고 2.5%가 써야 되는 거군요. 2.5%. 이게 누구냐면 에버렛 라저스 교수라고 죄송합니다. 영어를 막 써서 발음 좋으신데요. 아닙니다. 네. 이분에 대한 발음을 많이 했어요. 1962년도 지금부터 2012년 2023년이죠. 60년 전에 에버렛 라저스라는 미국의 교수님이 Diffusion of Innovation
혁신이 어떻게 확산되는가를 도표로 이렇게 만든 게 있어요. 거기에 나오는 단어들이 이노베이터 100명에서 2.5명. 그 다음에 13.5%가 early adopter. early adopter가 이노베이터 다음이에요. 합하면 16.5%죠. early adopter까지 갔으면 이미 주가는 끝났어요. 팔아야 돼요. 그 다음에 early adopter 다음에 early majority. 그 다음에 late majority. 그 다음에 laggard. 알아들으실 것 같은데 그런 게 곡선이 있어요. 근데 주가적으로는 저도 한 10여 년 했습니다만 2.5% 넘어가기 시작한다. 네. 넘어갈 것 같다. 그럼 사면 돼요. 그게 아까 와우, 편의성, 화시성 이걸 잘 객관적으로 봐야죠. 객관적이라는 거는 자기 기준이 아닌 거예요. 2.5%. 네. 그 사람들이 주위에 잘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기준이 얼마냐? 개수로. 아까 나왔으니까 네. 비전 프로가 스마트폰 시장이 한 12억 개 돼요. 12억 개 2.5% 얼마죠? 3천만 대. 3천만 대. 우리 난리 났다는 폴더블 폰 있죠. 폴더블 폰이 아직 3천만 대가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이거 돌파 못한 거잖아요. 애플이 안 들어와서. 내년에 3천만 대 된다 그래요. 2.5% 아시겠죠? TV 시장이 전 세계 한 2억 몇 천만 대 팔려요. 네. 매년 그렇게 파이하지 않거든요. 2억 몇 천만 개, 2.5% 몇 개? 600만 대. 제가 왜 TV 시장 스마트폰에 요 2.5% 했냐면은 요 비전 프로가 비록 외축이라는 뭐 공간 컴퓨팅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 그건 뭐죠? TV나 스마트폰으로 사용하는 거와 비슷한 거니까 이게 3천만 대 팔리는 급에 속할까? 600만 대 속할까?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결론적으로는 이 비전은 와우 했다. 아. 근데 편의성 측면에서는 아직 이해되시죠? 고글이라든지 시야가 불편함이 있죠. 과시 돌아다닐 수 없잖아요. 아, 그렇죠. 예, 집에서만. 배터리 용량이 한계가 있고 촬영도 잘 못할 수도 있고 적정한 가격 내년까지는 아니죠. 25년까지. 근데 일단 왜 먼저 했을까요? 이게 생태계를 하려면은 먼저 해가지고 그 애플리케이션 앱 같은 거를 하려면은 따라와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른 애들이 만들어줘야 그렇죠. 되는 거구나. 그 시간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서 제목을 공간 컴퓨팅이라는 그냥 VR, AR 똑같은 건데 예, 그거하고 나는 다른 놈이야라고 이제 선정하는 거죠. 네. 마케팅 엄청 잘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와우 합격했어요. 공간 컴퓨팅이라는 개념을 정의한 거예요.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은 기술이 갖춰져야 돼요. 그걸 보여준 거고 신규 시장을 창출할 의지도 보여줬어요. 네. 다 좋은데 편의성, 과시성, 적정한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본다면 아까 2.5% 얼마나 갈까 이거인 거죠. 네. 저는 한 500만 대는 팔릴 것 같아요. 2.5% 좀 안 되는 거죠. 500만 대. 어떤 사람들이냐? 1인 가구. 혼자 사시나요? 아니면 부모님 계신가요? 와이프 있나요? 애가 있나요? MZ세대인가요? MZ세대이고 혼자일수록 자기를 위해서 쓸 수 있겠죠. 비싸더라도. 그러니까 500만 원이 100만 원까지 안 가고 350만 원 살려는 사람이 또 생길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MZ세대가 어떤 사람이냐? 돌아다니기 귀찮고 집에서 재테크만 근무하고 싶고. 맞아요. 그렇죠. 컴퓨터들 다 띄워갖고 맥북 하고 싶거든요. 저는 그러고 싶지 않거든요. 집에 가면 자빠져 자고 싶지. 띄워갖고 너무 복잡하게 그 100만 원 갖다 놔도 난 그거 안 할 거예요. 아니 집중해서 이렇게 1시간 하고 자빠져야지. 그걸 이렇게 띄워놓고 복잡하게 뭐 저녁에 회사에서 한 명씩 갖다 주면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어떤 사람이 할까요? 세대가 다르고 재택도 가능할지 잘 모르겠지만 직관하는 거. 어떤 직관에 막 돌아다니면서 그 스포츠 여름철 밖에나 귀찮잖아요. 아니면 저기 영화관 아니면 저기 뭐 그런 거 연거 네. 이런 거 직관하는 거를 직급 레벨이 아니고 완벽하게 현장에 몰입할 수 있는 정도의 레벨로 이 공간 컴퓨팅이 제 홀로그램처럼 제시해 줄 수 있다면 그거 500만 원 주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이거 근데 그럴듯한 게 이게 나이가 물론 그 나이로 얘기하기는 좀 그럴 수도 있는데 그 넷플릭스 처음에 나올 때도 영화관 가서 큰 화면에 보지 그 집에서 그 그쵸. 모니터로 영화 보는 사람이 있겠냐 했는데 지금 넷플릭스가 거의 대세되고 영화관 많이 저 영화관 잘 안 가요. 제가 2년 전만 해도 또 1년에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갔어요. 와이프랑. 첫 번째 안 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점점 나이가 드니까 귀찮아졌어. 웬만해서는 가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갈만했을 때 간다. 저절 줄고 티켓 값이 되게 올랐어. 15,000원. 비싸. 그런데 뭐 범죄 도시 3 네, 했잖아요. 네. 그거 지금 여기 넷플릭스 한테 보면은 11,000원 하거든요. 영화관 가는 것보다 둘이 보면은 더 싸잖아요. 네. 근데 범죄 도시 3를 보니까요. 원투보다 별로던데. 네. 그래도 시간 킬링 타면 좋아요. 네. 그 킬링 타면 영화관까지 갔다 시간 버리고 꽝이에요. 그러니까 가격도 그렇고 직관을 집에서 편안하게 하는 건데 이 공간 컴퓨팅이 그럴 것 같아요. 영화뿐만 아니라 연극, 스포츠, 야. 여행 가는 거.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이 다 완전 현장을 몰입할 수 있는 거라면 500만 원 좀만 가격 내려가면 할 사람이 있을 것이다. 누가? 혼자 사는 사람. 우리 와이프는 허용 안 하니까 안 되고. 네. M세대. 네. 그렇죠? 밀레니얼 세대나 X세대랑 다르죠. 그런 사람들 얼마나 있을까죠? 생각해 본 거예요. 저는 TV에서 시작해 봤어요.
TV가 아까 2억 5천만 대 되잖아요. 2억 5천만 대 중에서 그렇죠? 중고가 아니고 중고가. 그러니까 한 200만 원 이상 되는 것이 보통 2천만 대 좀 안 될 거예요. 한 20%. 이게 지금 시장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삼성하고 LG가 팔고 있죠. 네. 중국은 더 싼 거 사죠. 50만 원짜리. 2천만 대 중에서 한 얼마 정도? 20% 정도 네. 하면은 500만 대 돼요. 그러니까 고가 시장에서 고가 TV에서 한 5명에 1명 정도는 이런 거를 가지고 TV 대여 또 갑자기 모니터, PC 끌어당길 수 있는 대여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근데 이 500만 대 곱하기 500만 원이라 했잖아요. 그거 하면은 애플의 올해 매출 컨센서스, 전체 매출 컨센서스의 한 4%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이것 때문에 많이 올라가는 게 어렵죠. 네, 그렇죠. 딱 그 정도 올라갔어요. 제가 이걸 계산한 거 아닌데 처음부터 네. 중고가 시장 TV 시장에 한 20% 5명에 1명꼴은 이런 사람이 있지 않을까 500만 원에도. 그러니까 주가는 그 이상 가야 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편의성이 충분히 더 높아지거나 가격이 충분히 내려가면 이 중고가 TV 시장 500만 대 시장 요거 말고도 뭔가 신규 시장이 창출된다면 그게 내년이라기보다는 그 이후겠죠.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메모리 반도체나 거기 디스플레이 다 효과 있겠죠. 네. 지금 신경 쓸 거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 메모리 디스플레이 중에서 한국이 제대로 들어간 게 별로 없을 뿐더러 디스플레이는 OLED라고 있거든요. OLED. 그거는 소니가 하고 있어요. 소니가 캐파가 부족해서 다음 버전 제대로 양산할 때는 LG나 삼성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어차피 시장 별로 안 되니까. 네. 근데 오늘 얘기하려는 거죠. D램이 들어가는데 기사가 이런 게 나온 게 있어요. 보실까요? 지난주 네. 서울경제신문에서 네. 사실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궁금하시면 서울경제 기자한테 물어보세요. 여기 애플 비전에 얘네 용도로 하이닉스가 스페셜 D램을 만들어 공급한 것 같아요 라고 기사가 났어요. 우리 이게 애플 비전 있잖아요. 네. 여기에도 그 컴퓨터가 있어요. GPU, CPU 비슷한 게. 그게 그렇죠. 뭐냐면 M2 칩이라고 있거든요. M2 칩이라고 네. 있어요. 애플이 스스로 만든 거. 만든 설계한 거. 그거는 그건데 그거는 빨리 데이터를 처리하는 거니까. 근데 우리 눈을 깜빡일 때 눈 깜빡이는 거 센싱하고 네. 카메라가 관측해야 되잖아요. 우리 여기서 이게 12개 카메라가 있고요. 네. 5개의 센서가 있고요. 네. 뭐 이런 게 있어요. 네. 이건 눈이나 몸이나 제스처를 트래킹해야 되거든요. 네. 그럼 엄청난 트래킹을 하는데 그 빨리 눈 깜빡이는 속도가 빨리 처리를 하게 하려고 R1 칩이라는 거 별도로 이 원인데 RI가 아니고 R1 칩이 있는데 그게 거기를 그 서포트하게 하면 D램이 필요해요. 칩용 D램. 그렇죠. R1은 CPU 비슷한 그거에 그 엄청나게 센서가 빨리 움직여야 돼. 그 메모리가 엄청 붙어 D램이 붙네. 네. 그 메모리 D램이 특별한 D램이라 해요. 일반 모바일 D램이 아니고 일반 모바일 우리 저기 휴대폰에 들어가는 D램보다도 아이온 반도체 메모리는 메모리에 있더라도 바깥하고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입출력 단자라 그래요. 네. 인풋 아웃풋 단자라 그러는데 메모리가 이렇게 있으면 이 바깥에 그 인풋 아웃풋 때는 단자 수가 필요한데 이게 모바일 D램보다 8배 더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HBM 메모리 했잖아요. 그건 뭐죠? 데이터를 처리할 때 데이터를 다 줄 서하면은 나 8차선이야 64차선이야 이 차수는 높을 때 한꺼번에 처리하잖아요. 네. 그걸 대역폭이라는데 네. 그걸 고대역폭이라는데 이것도 대역폭이 높겠죠. 일반 모바일 때보다 2배의 대역폭. 1초에 128GB 데이터가 움직이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그 R1 칩, 센싱하는 그 칩이 이번에 처음 들어갔는데 거기용 D램을 누가 공급했다고요? SK하이닉스. SK하이닉스. 삼성이 아니라고. 그 아까 HBM하고 비슷하잖아요. 네. 엔비디아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이게 사실이라면 여기서 삼성 이게 개수 얼마 안 돼. 아까 몇십만 대 팔지 모른다 그랬잖아요. 지금 제가 400만 대 한 것도 언제 될지 모르는 거고 네. 템이고 지금은 생산 캐파가 부족해서 아까 그 소니가 만들지 못해가지고 뭐 30만 대 만든다 그러는데 얼마 안 돼요. 안 돼. 기술력인 거죠. 어떻게 들어가냐 이거죠. 네. 그래서 하이닉스가 D램에 스페셜 들어갔고 올레드는 소니 다음에 들어간다. 확산이 되면 아까 4,500만 원이가 더 들어가서 1,000만 대, 2,000만 대 된다 그러면은 그래서 마치 지금 뭐 MR, VR 그 저기 메타가 갖고 있는 그 퀘스트 그런 레벨로 간다 그러면 그때는 이게 볼만한 거죠. 네. 그래전에 하이닉스가 좀 좋아진 건 맞아요. 하이닉스가 랜드 빼놓고 랜드가 문제지. D램은 좋아졌다 이렇게 말씀드리셔서 하이닉스, 삼성전자 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삼성은 파운드리에서 TSMC가 주춤할 때 빨리 3나노 이내로 가야 된다. 그리고 그걸 자신 있게 우리 투자자들한테 알려주는 그 시기가 빙점하는 거고 하이닉스는 잘 하고 있어요. 네. 근데 랜드가 못하요. 랜드 시장이 좀 하늘의 동사. 더 이상 오버서플라이가 너무 많이 지금 80% 적자거든요. 그래서 그게 큰 문제예요. 그게 단점인데 그것만 지나면은 둘 다 내년에는 주가가 더 편안하게 갈 수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질문해 주십시오. 예. 그러니까 AI 인공지능 네네. 그거의 수혜주가 될 수 있는 네네. 거고 더 나아가서 비전 프로 같은 아직은 인공지능 그 반도체 칩 그거 HBM 관련해서보다는 조금 더 덜 가시적이지만 그래도 네네. 미래가 더 또 있는 거네요. 그런 거죠. 와, 가장 큰 거는 자율주행차. 아, 자율주행차 나온 게 잠깐 말씀드리면 자율주행차까지 맞아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테슬라. 도조 컴퓨팅이라고 자기네 칩, 음. 우리 M2, M1 이런 네. 칩 같은 거 만들었잖아요. 어. 그 슈퍼컴퓨터예요. 슈퍼컴퓨터. 슈퍼컴퓨터. 이의 스피드를 말씀드릴게요. 그 처리 속도. 네. 이번에 나온 것이 1.1 엑사 플롭스라 그래요. 네. 말이 어렵죠. 엄청 엑사라는 기억하세요. 엑사. 어. 엑사. 엑사. 플롭이라는 거는 플로팅 해갖고 뭐 부동 소수점 처리 이거 중요하지 않고 엑사라는 게 중요해요. 1 엑사 플롭스가 있어요. 1 엑사 플롭스라는 지금 현존하는 컴퓨터, 슈퍼컴퓨터 중에 네. 거의 탑 손가락 안에 드는 아. 컴퓨팅 파워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아. 왜 필요하다 그랬죠? 테슬라가 지금 100만 대, 200만 대 팔고 있는데 지금 자기네 FSD, Full Self Driving 그 소프트웨어를 탑재해가지고 이걸 얼마씩 할 거 아니에요. 그 돌아다니는 차량이 몇십만 대 있어요. 네. 근데 아까 지금 130만 대가 아니고 2천만 대 팔 때는 그거 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2천만 대면 40만 대가 몇 분만 돌아갈 텐데. 사고 나지 않으려면. 그러면 그 자동차가 막 수시로 된 거를 자기네가 엣지단에서 그 그렇죠. 자동차 단에서 엣지단에서 처리해서 맞아요. 거기도 컴퓨터 있어요. 칩이. 그걸 본사에서 슈퍼컴퓨터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슈퍼컴퓨터 엄청나게 해서 처음 나온 게 이번에 생산을 한다고 발표했어요. 그게 1엑사, 1.1 정확히는 엑사 플롭스인데 네. 1 엑사 플롭스라는 스피드가 얼마냐면은 대표님이 어떤 계산을 해. 1초에 한 번씩 계산을 해. 네. 근데 이걸 몇 번 했냐면 그 몇백억, 100몇십, 300 잠깐만 근데 300몇억 년 동안 300몇억 년 동안 네. 1초에 한 번씩 계속 계산하는 거를 이 컴퓨터 1 엑사 플롭스 컴퓨터는 1초에 처리하는 겁니다. 야, 어마어마하네요. 그 정도 처리해야지 수백만 대 돌아갔을 때 그거를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하고 걔네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피드백 해줄 수 있는 슈퍼컴퓨터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전에 2개월 전에 구글도 그런 걸 준비하잖아요. 양자 컴퓨터 만든다고. 근데 양자 컴퓨터 지금 갖고 있는 걔네 슈퍼컴퓨터가 2개월 전에 나온 게 26인가 27 엑사플롭스예요. 이미 많이 엑사플롭스. 그런데 얘네가 뭐라 그러냐면 이 엑사플롭스 이 컴퓨터 슈퍼컴퓨터를 가만히 놔두는 게 아니고 매달 매 분기마다 업그레이드 시킬 거예요. 이 엑사가 시작이에요. 그래서 테슬라 얘기한 게 내년 말쯤 되면 목표니까 애누리 있게 들으셔야 되는데 1.1이 100 엑사플롭스로 하겠대요. 100배네요. 네. 와. 그러니까 300억 년 동안 300억 년 한 거를 100배 할 수 있는 그런 슈퍼컴퓨터를 늘리면 넘버 원인 거죠. 자, 그러면은 이 슈퍼컴퓨터 돌아갈 때 메모리나 그거. 그다음에 이 아까 100만 대 자동차 돌아가는데 돌아다니는데 처음에는 이게 업데이트가 잘 안 되니까 뭐 기능이 한계가 이렇게 드러나겠죠. 그리고 이게 200만 대, 500만 대 이렇게 늘어나면 자동차가 40만 대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엄청나게 메모리가 늘 거 아니에요. 그리고 컴퓨터, 그 자동차 안에서도 컴퓨터가 있으면 거기 반도체 또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얼마인지는 우리가 지금 상상할 수 없는. 그 자율주행차 레벨이 진짜 넘버 3, 4가 돼 2020, 한 7, 8년 되면은 아까 우리 열광했던 AI 오픈챗 그건 이미 더 많이 형숙돼 있는 그 시점에서는 결국 자율주행차가 바톤을 이어받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야. 그게 사실은 자율주행차에 의한 그 업사이드 포텐셜이 반도체뿐만 아니고 디스플레이 다 바뀌어지는 거예요. 자율주행차. 그럼 그런 거에 대한 포텐셜을 25년, 35년, 35년, 이 10년간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이미 했어요. 저는 너무 가시적인데요. 그 자율주행차 이런 것들. 그거를 누가 했냐면 정확히는 모르지만 중국이 했어요. 중국이 2015년도에 반도체 굴기 제조업 굴기 2025인가 거기 반도체가 핵심 아닙니까? 그 2015년에 그걸 하고 한국 시장에는 2016년에 주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죠. 중국이 들어오네 반도체 디램 따라오는데 지금 못 따라오고 있잖아요. 만약에 미국이 중국을 적절히 이렇게 기술적 제재를 안 했다면은 2015년에서 지금 23년이니까 7년이 지났잖아요. 반도체 디램 메모리 이거 많이 또 따라왔어요. 똑같지는 않대도 따라왔을 가능성이 있고 우리가 피곤할 수 있어요. 근데 걔네들이 왜 지금도 아직도 포기하지 않는지 아세요? 왜? 자율주행차 포함해서 이런 시대가 완전히 좀 더 참으면은, 그러니까 한 10년, 15년간 적자를 하더라도 결국은 그 엄청난 자율주행차와 연결되는 그 AI의 포텐셜이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AI 포텐셜이 뭐야? 수요가. 자기네 나라에서 이러는다고요. 우리는 5천만 밖에 없는데 거기 14억이 그 자율주행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중국이 미국한테 다 맡기겠어요? 그렇죠. 메모리? 자기네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015년 굴기를 할 때도 2020년까지 안 되면 25년까지 아마 30년까지도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미국이 계속 정권마다 계속 막아주고 우리가 계속 잘해야 되는데 우린 수혜를 입는 거네요. 지금은 그래서 다행인 거예요. 아니 그게 없다 해서 한국이 뭐 바로 테이크오버가 되고 이건 아닌데 분명히 좀 피곤했을 거라. 그런 측면에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다. 자율주행차가 꽃이다 나중에. 오픈 AI는 일단 시작이었고. 네. 반도체 주가 좋습니다. 네. 와. 보시면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좀 국내 주식 가운데 2차 전지 쪽으로 좀 네. 쏠림이 있잖아요. 네. 근데 또 중요하죠. 소부점 잘 가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양쪽을 다 네. 2차 전지와 반도체를 다 같이 봐도 되게 좋을 것 같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부장님 오늘 너무 설명을 너무 명쾌하게 너무 이렇게 고급 정보를 전달해 주셔서 질문할 게 없습니다. 아니, 그렇지. 질문을 해주셔도 됩니다. 네. 그러면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뭐 엔비디아, 네. 테슬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 밑에 아까 음. 말씀드린 동진세미콘 같은 소부장들 이렇게 좀 유념이 되면 네. 좋겠네요. 그래서 그러니까 주가가 아까 말한 것처럼 10% 이상 빠져서 한 2주 동안 쉬면은 그때는 레디 시그널? 그럼 물어봐야 돼요. 저한테 물어보든지. 네. 엔비디아가 막 10%씩 폭락하고 그리고 한 2주 동안 안 가. 안 가고. 그럼 이게 순수하게 매크로. 미국이 GDP 성장률이 진짜 침체가 늦게 오는 거죠. 네. 기다린 건 아니고 잊어버리고 나중에 와. 올 가을쯤, 겨울쯤에. 네. 그러면 한번 흔들릴 수 있잖아요. 오른 네. 것만큼. 근데 그것도 10% 이상 빠져서 한 달 정도 이렇게 가는 그런 조정이 아니라면은 궁극적으로 큰 이슈는 아닐 것 같아요. 다만 코스피의 흐름은 제가 봤을 때 이렇게 말씀드린 코스피는 네. 스네일 스페이스, 다람쥐가 계단을 오르는 식으로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날아가지 못하고 네. 계단을 이렇게 살짝 가잖아요. 그 다람쥐가 잘 안 가잖아, 안 보이게. 네. 그렇게 갈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네. 막 올라갈 때 그날 하지 마시고 조금 물러서 갖고 조정받을 때 현금 15에서 20% 갖고 계시고 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갑자기 또 2,550으로 갈 수 있거든요. 네. 그렇게 보시면 제가 봤을 때 3분기까지는 2,500 지지, 2,700 안착 터치 3분기까지는 이렇게 보시고 9월 달에 다음에 또 언제 올지 모르지만 9월 달 중반이 분기점이에요. 네. 그때 분기점에서 조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본부장님 혹시 테슬라도 좋게 보세요? 테슬라도 아까 그런 개념에서 도조 컴퓨터에서 내가 다른 방송 했는데 네. 그래서 계산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도조 컴퓨터에서 그 FSD가 들어가는 그거가 되면은 그거를 팔 거예요. 네. 이제 지금 FSD도 거의 900만 원, 10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비싸. 그래요? 근데 평생 동안 하는 거. 평생 동안 25,000불이거지. 근데 만약 그게 2만 불 되고 하면은 계산 나중에 하면은 이제 테슬라가 2030년에 자동차를 한 1,000몇 대 팔고 1,000몇 대 중에서 한 30%나 20%는 FSD를 촬영하고 그거를 한 10,000불, 1,000만 원짜리에서 계산하면은 그 소프트웨어로 인한 업데이트 수요가 네. 하드웨어 판매 수요의 그 레버니 있잖아요. 매출 영향이 있으면 그거에 한 60% 70% 쫓아와요. 그걸 컴비네이션 시키면 제가 계산한 거면은 한 350불에서 400불 사이가 나와요. 네. 목표 주가가. 350불 사이. 260불. 네, 280불 정도니까. 근데 얘네들이 중간에 전제 조건이 뭐냐면 저가 제품이 나와야 돼요. 지금 열심히 만들던데. 그러니까 저가가 안 나오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게 2천만 대 못 팔아요. 못 팔죠. 아니 2030년에 전 세계에서 보고는 전기차 전 세계 수요가 미국이 막 60% 50% 하라 막 그러잖아요. 그 딴 나라 있고 합하면은 6천만 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5,500만 대밖에 안 되는데 2천만 대 지네가 다 하겠다면 그 나는 다 주고 자기 혼자 마켓 30% 40% 그거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에서 2천만 대 안이 들고 한 1,500만 대 1,300만 대 계산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퍼지는 속도는 뭐에 잡아된다? 저가 자동차. 내년 나오는 내후년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나오는 시점에 그걸 봐야 되는데 그때까지는 아예 많이 팔렸는데 마진이 10% 안 나왔네 아니면 저가가 잘 안 나오네 뭐 잡음이 계속 많겠죠. 근데 흐름은 아까 컴퓨팅 시대로 그 FSD가 간다는 그게 인정을 받기 시작하는 순간에는 목표 주가가 다 350불 갈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아까 엔비디아보다 좀 버러틸이 더 심합니다. 사람들이 감론을박이기 때문에 300불 가다가 사실 200불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전 정확히 모르겠지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저는 테스라 전문가는 아니다만 그거 컴퓨터 개념을 하면은 350불, 400불은 큰 흐름에서는 가는 대세이고 중간에 버러티한 거는 엔비디아 좀 많으니까 좀 그거는 기술적으로 접근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본부장님 감사드립니다. 본부장님 오늘 인터뷰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해도 괜찮으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끝으로 시청자님들께 좀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이나 하고 싶으신 말씀 일단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장은요. 아까 반도체라든지 HBM 가는데 전체 장은 많이 좀 긍정적인 금리가 다 왔다.
네. 미국이 그런 생각에 한 80% 잡혀 있어요. 음. 그 주가는 주식시장 자체는 그렇게 빨리 올라가지는 않을 거예요. 달팽이가 올라가지 야금야금할 거기 때문에 너무 조급하시면 안 돼요. 그 현금은 한 20% 갖고 있어야 돼요. 아무리 좋아도 중간에 한 5%, 10%, 5%, 7% 흔들릴 수 있거든요. 그렇게 가져가시고 큰 그림은 올 가을에 9월 달이 변곡점이다. 네. 9월까지 주가 많이 오르잖아요. 네. 그럼 다른 생각을 좀 하실 필요가 있고 안 갔잖아요. 그럼 내년은 긍정적으로 보시고 생각을 좀 더 유연하게 보시면서 그 유튜브 방송할 때 저 같은 사람도 있고 다른 분도 계시잖아요. 한쪽 눈만 두지 마시고 다른 쪽. 네. 내가 치울 수 있죠. 긍정적으로 내가 한 80%야. 네. 그러면 한 20%는 인위적으로 네. 다른 생각을. 내가 너무 부정적으로 봤어. 갔어. 그럼 거꾸로 3대 7 정도로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을 하시면서 하면은 크게 다치지 않으면서 좀 찾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본부장님 감사드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의 김장렬 본부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누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